내신 만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신 최다 빈출 팩토리얼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은 쌤이 강의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요. 틀린 문항들 쌤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뜻은요, 연속적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내신에 가장 잘 나오는 기출 유형들, 그걸 생각해 정리하는 건데, 한번 풀어서는 사실상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추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속성 있게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습득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한 내신 마무리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꼭 먼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준비했고요. 1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팩토리얼을 함께 풀이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구간에 따라서 이 구간에선 증가하고 이 구간에선 감소합니다 라고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A하고 B값, 요 미정계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차 함수 개형,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개형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 2하고 3이 다음과 같은 포인트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야지만 1과 3, 4에선 감소하고요. 자,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 그래프 봤을 때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구나, 즉 f'x가 0이 된다라는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지금 1과 3이구나 라는 걸 판단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1과 3이에요. 자, 그럼 근각계수관계 이용하면 좋겠네요. 두 근의 합을 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각계수의 관계 공식에서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1과 3의 합 4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두 근의 곱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a분의 c라는 공식, 그래서 b가 두 근의 곱인데요. 1과 3을 곱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나왔어요. 자, a 빼기 b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3 뺀 마이너스 5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문제 보면 3차 함수의 극대값이 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다음과 같은 모습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때 극대값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극대일 때 x값이 누구인지는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자, 도함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는 0이다 라는 2차 방식 풀면 되겠죠.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시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1하고 2가 나오죠. 1 또는 2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x가 1이고, 극소일 때가 x가 2인 거 그래프 개형으로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이라는 건 1에서의 함수값이네요. 따라서 f1이 7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1 대입해 보시고요. 자, f1 구해보시면 5 더하기 a가 나와요. 그게 7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는 2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2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극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개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흔한 개형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다음과 같은 개형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극값은 아닌 두 번째 개형도 있을 거고, 자, 아예 미분에서 0 되는 게 없는 다음과 같은 개형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개형이 있는 거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값을 갖는 개형은 첫 번째 개형이에요.
첫 번째 개형의 특징은 그래요. 바로 미분에서 0 되는 게 두 개 나와야죠. 즉 2차 방정식에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다라는 거. 따라서 뭘로 접근하면 되죠? 그래요. 바로 판별식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2차 방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형 파악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개형이 되기 위해서 잠시만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중요하니까 박스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로 포인트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맞게끔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면 될 거예요. 자, 도함수 구해볼까요? 그럼 3a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바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자,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해 보면 a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서 a제곱이 3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과 3 사이다 이렇게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꼭 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최고창에 이렇게 미지수, 즉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즉 3차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3창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일 수 없다라는 이 숨겨진 조건이 이 문제의 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파악하셔서 실전에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이 안에 범위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0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0은 제외하시고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개만 카운팅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 이 0. 자,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서 실전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3번 풀었고요.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정된 범위가 있고 이 범위에서 요 fx, 즉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걸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3차 함수 개형이 나오겠죠. 자, 도함수 구해봅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 이게 0이다 라는 거. 자, 2차 방식 풀면 x가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 개형 좀 볼까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개형일 텐데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극대가 되겠고요. 1일 때 극소인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0서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럼 0이 어디냐? 마이너스 1과 0의 한가운데. 바로 여기죠. 여기가 0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0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색깔 칠하는 데부터 쭉 가는 거야. 근데 최대값이 8이라고 했는데 최대값이 어딜까라는 거 한번 판단해 보시면 요 마이너스 1에서의 여러분들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가 8입니다. 바로. 그러면 8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여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자, 요 극대에서 쌤이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요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럼 등분되는 거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등분되냐? 자, 쌤이 또 선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 극대에서 포인트. 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바뀌는 요 가운데 점,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중간 포인트.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또 하나 극소에서의 포인트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여기. 자, 그대로 극대값에서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있죠? 여기요. 여기서 또 이렇게 그어주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그래요, 바로 3등분이 된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는 반드시 비율관계. 3참수의 비율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비율관계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일이 이제 식을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 간격 1이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이 간격도 1이니까 여기가 2인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F2의 함수값이 8이구나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정된 범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0서부터 A까지만 그려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요 쭉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A가 바로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최대값이 8이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A 값이 2다 라는 거.
자, 최소값은요 1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소값 여기 x에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0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a가 2고 m이 0이니까 합을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에 해당되겠죠.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비율관계 봤는데 4차 함수도 비율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나중에 이제 4차 함수 문제 나오면 또 비율관계 한번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한 4식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 그래서 서로 한 4식이라는 건 교점이 4개 나오게끔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3x 4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2까지는 그대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만 이항해서 다음과 같이 놓고 자, 좌변 그래프 따로 그리고 우변 그래프 따로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될 거예요. 좌변에 있는 식 이걸 f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파악해 봐야 돼요. 자,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24x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x로 묶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되기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1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자, 세수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4차 함수 가장 흔한 기본적인 개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마이너스 2하고 1 봤을 때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보면 1과는 한 칸, 1번 정도 차이 나는데 마이너스 2와는 2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극소값이 훨씬 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개형 보자면 이런 식의 개형일 거다라는 거 이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가운데가 0일 텐데 마이너스 2 훨씬 머니까 훨씬 많이 떨어져요. 여기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좀 더 가까운 거는 조금만 떨어지고 끝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요 극값에 해당되는 x값만 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y는 k라는 걸 그어보셔야 되겠죠. 어느 쪽에 그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서로 한 4실은 4개의 교점이 만나도록 그으려면 이렇게 자, 그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k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에 그어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겠죠? 보이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 극대값에 그어주면 교점이 3개니까 이거보다는 아래쪽에 그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야. 자, 극소값 2개인데 요 1에서의 극소값입니다. 1에서의 극소값보다는 위쪽에 그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극대값은 0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이 y는 2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좀 1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x에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y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k 보이죠? 그래서 k는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요,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a, b 곱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2 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 뭐라고요? 좌변 그래프, 우변 그래프, 그래프의 교점 개수다라는 거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부등식 또한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자, 3차함수 따로 2차함수 따로 그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2차식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그래프를 편하게 그릴 수 있게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어떻게 되나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x 더하기 k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 한정된 범위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요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게 요 우변 x축보다 아래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요 좌변에 해당되는 요걸 fx라고 잠깐 놔볼까요? 요 3차함수를 한정된 범위만 그릴 텐데 그때 무슨 값을 보면 되죠? 최대값. 그렇죠? fx의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값조차도 x축 아래에 있으면 되죠. 즉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 요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에 이제 최대값을 구해봐야 돼요. 당연히 이 한정된 범위에서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해 보면 극대값이 나올 겁니다. 자, 6x제곱 더하기 6x-36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차 방식의 근을 구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과 2가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 개형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의 개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마이너스 3에서 극대, 자 2에서 극소가 되겠죠. 다 그리는 게 아니었죠. 자, 0보다 작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이쯤 0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쌤이 색칠하고 있는 요 왼쪽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색칠한 것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 최대값은 f-3. 즉 이 극대값이 최대값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81이 나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가 마이너스 8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조건 동안 우리가 그래프로 이용해서 접근한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바로 y는 fx라는 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등식 가지고요. 우리는 f3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 fx 함수식을 구해봐야 돼요. 자, 인테그랄 이렇게 적분 기호가 있네요. 그럼 뭐 하고 싶죠? 양변을 미분해서 이 인테그랄 기호를 삭제해 버려야 되겠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요 피적분 함수만 남겠죠. x-3에 fx 이렇게 좌변의 식이 남을 거고요. 자,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돼요. 자, 우변식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겠죠. 3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서 합차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요거 몇몇 친구들 그냥 fx는 해가지고 x-3을 그대로 나눠서 약분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감점당합니다. 왜 그렇죠? 자, 양변을 x-3으로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가 3이 아닐 때 x-3을 나눠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언제 x가 3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올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할 수 없어요. 이 식에는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연속인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함수값이 뭐와 같다? 극한값과 같다. 자, 그래서 3에서도 연속이니까 f3은 x가 3에 가까이 갈 때 요 극한값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 포인트. 자, 요거 꼭 써주셔야 되고요. 서술형이면 또 요것도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되는 식의 표현입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고 리미트 쓴 상태에서 3 대입해가지고요. 바로 18 나온다. 이렇게 해서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술형 나왔을 때 이렇게 감점되지 않는 포인트에서 별표 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좀 잘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이제 그래프를 봤더니 이 연속함수인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해가지고 fx가 원점을 지날 때 f3의 값, f3의 함수값 구하려면 그렇죠. fx 식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그래프 가지고 이제 도함수의 식을 구해봐야 그거를 적분해서 우리가 fx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구간에 따라 이제 두 구간 나눠져 있습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y는 2라는 상수함수.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가 4,0 지나려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f'x니까 fx는 요 f'x를 부정 적분해 주세요. 그다음 2x 더하기 적분 상수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C1, 여기는
C2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하고 C2를 이제 구해봐야 될 텐데 C1부터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점을 지난다 이거. 그래서 F0이 0이다 라는 거 이용하면 C1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삭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F3의 값을 구하자 라고 하려면 C2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속함수라면 2에서 연속이겠죠. 자, x는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겁니다. 극한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한 4고요. 함수값은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8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C2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자, F3 구하세요 그랬죠? 자, 3이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하면 2분의 11 해당되는 함수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1이 정답이 됩니다. 자, 도함수 이용해서 우리는 부정적분에서 원래 함수식을 찾는 과정이었고 연속성을 이용하는 거였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9번 문제는 정적분 계산 문제입니다. 자,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값이에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 쪽에 지금 x로 되어 있는 거를 t로 바꿔도 되고요. t로 되어 있는 걸 x로 바꿔도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x 쪽으로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건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자, 여기도 dx로 바꿔주면 어차피 값은 그대로인 거죠. 자, 피적분 함수가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2까지니까 구간을 합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에서 2로 합쳐주면 되겠죠. 네,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요. 자, 단순 계산이네요. 적분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자, 요 3차식에다가 2는 값, 마이너스 1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2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4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넣어 보시면 1 나와요. 그래서 두 값을 빼주시면 3에 해당되는 정적분 값이 나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간단한 계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자, fx가 1차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그 식이 다음과 같답니다. fx, 1차항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m이 2가 되는 건 바로 나와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상수항이죠. 이 상수항과 똑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상수, 이것도 정적분값 상수니까 상수 빼기 상수, 이게 바로 n인 거죠. 그쵸?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간단히 하려면 이 0이 지금 연결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즉 0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적분관을 좀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위아래, 위끝 아래끝이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는 것이죠.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위끝 아래끝 바꿔줬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자, 묶어내 보면 2서부터 0까지의 정적분, 또 여기는 0서부터 4까지의 정적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중간에 0이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2에서 4까지로 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2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요. 여기까지 식을 정리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보죠.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쌤이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요게 상수인데 요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바로 요 n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요 n하고 똑같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n이다 이렇게 놓을까요? 요 부분은 n과 똑같다. 그럼 이제 n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요 fx식을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자, fx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2x 더하기 n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2x 더하기 n. 자, 그럼 ft 자리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서부터 4까지, 자, t에 관한 수 바꾸면 2t 더하기 n. 자, 이걸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적분하면 t제곱 더하기 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4 대입하고 2 대입한 값 빼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는 요 우변 쪽으로 넘겨주죠.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4 넣은 거, 2 넣은 거 빼시면 돼요. 단수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요. 계산해 보면 이제 3에는 12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옵니다. 정정할게요. 3n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서 n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n값, m값 나왔고 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8. 바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11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최우창의 개수가 a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했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이 있죠. fx, x축, 그리고 x 마이너스 요 세 개의 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fx10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fx10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최우창의 개수가 a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면 x축하고 0에서 만나고요. 1에서는 접합니다. 자, 0에서 만난다는 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1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식의 형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식 구해 놓으시고요. 이거 전개해 볼까요? 그럼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a란 최우창 개수는요. 자, 요 끝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끝이 내려가면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인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x축 위의 부분인데 이거를 먼저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fx를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요 식 3차 함수를 x에 대해 정적분하면 요 빗금치는 넓이가 나올 거고요. 자, 0에서부터 1까지의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축 아래이기 때문에 정적분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니까 넓이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0서부터 1까지. 자, 식을 그대로 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넓이 S라고 표현할게요. 이 빗금친 색칠한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a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자연수가 된다고요.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분모가 있으면 안 되니까 a는 2를 없앨 수 있는, 그래요. a는 2의 배수일 텐데, 자, 이 부호도 바꿔놔야 돼요. 자연수라면. 그러면 음수이면서 즉 2의 배수의 마이너스 부호는 음의 정수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꼴이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가 제일 큰 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바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속도에 대해 묻고 있어요.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는 미분하면 바로 속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위치 xt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하면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vt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속도라는 것은 자, 요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뭐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나가다 보면 속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속력은 뭐니? 라고 하면 그래요. 바로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t가 1일 때 속도라는 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1의 접선 기울기 0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오름보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8초 동안 운동방이 6번 바뀐다라고 했는데 운동방이 바뀔 때는 속도가 얼마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까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0이 되는 포인트. 그게 바로 부호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고요.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속도가 양수인 때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운동방이 바뀌는 거 우선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 쌤이 찍어볼 텐데 자, 1, 2, 3, 5, 6, 7.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극값 포인트들을 찾은 건데요. 자, 여기서 좌우에서 부호 변화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접선의 기울기 뿔에서 마.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다 부호 변화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바뀌는 거 정확하게 표현한 거 맞습니다. 자, 3번 볼까요? 5초 후의 위치와 7초 후의 위치. 이게 위치 그래프예요. 그럼 5초 후의 Y좌표, 7초 후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5초에서 Y좌표 마이너스 3이고요. 7일 때 Y좌표 마이너스 3. 아, 정확하게 위치 같습니다. 자, 4번. 출발 후 4초까지는 수직선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직선이 양의 방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속도가 양수이다라는 거죠. 자, 속도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인가요? 4초 때까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어요. 양의 방향 갔다 음의 방향 갔다가 양의 방향 갔다 음의 방향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양의 방향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보기 정답인 거고요. 5번 맞아 볼게요. 자, 4초 후에 속력이 2초 후의 속력보다 크다고 했는데 4초 후의 속력이 얼마인지 보세요. 자, 4초 후의 속력 음수네요. 그죠?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접선의 기울기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값을 구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음수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인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예측해 보면 이 정도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2초 후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보다는 여기는 양수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가 0보다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옳은 보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5번 충분히 알아낼 수 있죠. 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까다로운 이제 1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문제를 보면 4차 함수 fx에 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도함수가 3차 함수 주어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때 y는 fx라는 4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의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2에서 무한까지의 구간에서는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하여 a제곱, b제곱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b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요 fx라는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감소 증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함수의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즉, 이 구간이라는 건 x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바로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거. 근데 0이어도 순간적으로 상관없겠죠. 그래서 0 이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구간 이것도 볼까요?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증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여기 f'x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0보다 작을 때, 즉 0 왼쪽에서 f'x라는 이 3차 함수가 x축 아래 부분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x축 위쪽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모습, 이렇게 증가하면서 관통한다면 x축 위에 부분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고요. 자, 감소하면서 관통을 한다고 해도 안 돼요. x축 위에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관통하면 안 되네. 그럼 무슨 얘기죠?
그렇죠. 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또 올라와 버리면 안 됩니다. 0 왼쪽에서는 x축 아래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x축 0을 지나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올라와야 되는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2보다 오른쪽 구간에서 f'x는 x축 위에 부분만 나와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0, 1, 2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에서는 x축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되기 전에 먼저 x축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만나서 올라와야 이 오른쪽에서는 x축 항상 위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저 조건을 만족하도록 f'x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 자, 한 가지 확실한 마이너스에서 접한다 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이 또 인수분해 되면서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요. 맞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라는 거.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죠? 여기 이 2차식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a는 b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b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좀 좋겠네요. b는 이라고 정리할게요. 자, 그럼 a-1과 같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b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a-1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 보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a-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a-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범위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 조건 보세요. 자, 이 조건과 이 조건 통해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게 지금 요 2가 되기 전에 만난다라는 거죠. 자, 0보다는 더 오른쪽, 2보다는 왼쪽에서 여기 x축에 만나야 됩니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바로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그죠? 자, 0 오른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는 0에서는 음수. 그런데 0이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요. 여기서 0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올라와도 이 조건은 만족합니다. 보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그래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요.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데 0이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2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와도 이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다 0 대입해 보시죠. 그러면 a-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다 2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3의 제곱 9고요. 2 대입하면 a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양면이 9로 나누시고 1 이항이시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 자, 이 둘의 공통범위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다음과 같은 a의 범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 친 거 2개 있죠? 이 조건 2개를 우리가 확인한 거고요. 이거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해보자 라고 했죠? a제곱 더하기 자, b 대신에 이제 a-1을 대입하면 a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겠죠.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는 이 2차식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a의 범위 여기 있죠. 이 한정된 범위만큼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a는 2분의 1일 때가 가운데 축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쭉 아래로 블록이고 1까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자, 축이 a가 2분의 1일 때고 그럼 a가 이제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니까요. 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요 2차식에다가 a의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최대값 5 나오고요. 최소값은 이제 a의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 나오냐? 최소값이 요 아래입니다. 정정할게요. 자,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일 때 여기가 최소값이죠. 정정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바로 꼭점의 y좌표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온 거를 둘이 더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5하고 2분의 1하고 더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2분의 11에 해당되는 값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바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 볼 때마다 사실 등장하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는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끔 내신 대비해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문제 최다 빈출 유형들을요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팩토리얼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질 거고, 중요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습득하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마지막 유형들은 이제 시험에서 1등급 변별 유형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항들 잘 풀리는지 확인해 보면 내가 1등급 실력이 이제 가까워졌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 다음 시간 또 2팩토리얼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